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은경입니다. 네, 매생이 클럽 친구들의 썸딱 클럽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아직 시작 못하셨다면요, 하나도 안 늦었어요. 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되니까요. 우리 아이들 방학 중 10편 글쓰기 같이 시도하고 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오는 우리 아이들의 성취감은 정말 말로 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감히 잴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우리 아이들 해볼 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이 같이 도와주세요. 이 더운 여름 뭐 합니까? 글 써야죠, 그쵸? 네. 오늘은 저희 아이 성장 주사, 성장 호르몬 주사 8개월 맞았거든요. 네, 맞은 후기 아니구나. 10개월 맞았습니다. 맞은 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어떤 성장주사 맞추는 언니가 맞췄더니 어떻더라 라고 후기 남기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공유해 드리는 이유는 검사를 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검사를 한 이후에 맞춰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많은 초등 어머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 역시 그런 고민의 끝에 저희 아이는 맞고 있는 거, 맞는 것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뭔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진행 과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처음에 병원을 간 건 비만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이가 작년 코로나 시작과 동시에 급속하게, 둘째입니다. 큰아이는 원래 그렇게 살이 많이 찌는 스타일은 아니고, 작은 아이가 입맛이 굉장히 좋아요. 막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배고픈 아이들 있죠. 그리고 막 정말 막 오래된 나물 반찬 막 그냥 담아줘도 막 너무 맛있게 비벼 먹는 그런 스타일의 아이예요. 네, 나중에 보니까 저희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 닮은 입맛이에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이제 입맛이 막 좋다 보니까 살이 급격하게 찌더라고요. 그런데 나 코로나 시작으로 밖으로 못 나가고, 또 저는 저대로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 굉장히 바빴고, 그러면서 이제 반찬에서 냉동식품의 비중이 점점 늘어났고, 마땅히 운동은 못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살을 점점 찌우고 지냈습니다. 근데 몸무게가 이제 너무 심각해져서 비만 치료를 일단 좀 해봐야 되겠다, 괜찮나 싶어서, 원래 지방의 간 수치가 높다, 간의 지방 수치가 높다라는 진단을 이전에 받은 적이 있었어서 다시 한번 갔고요. 제가 다니는 병원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네, 거기 가서 이제 비만이랑 여러 가지 피 검사, 호르몬 검사를 다 했어요. 피를 몇 번 뽑았는지 몰라요. 네, 계속 몇 시간 동안 약을 먹으면서 계속 호르몬 검사를 하고, 뭐 이제 성장판도 찍고, 그리고 뭐 간 수치, 뭐 당뇨 수치, 이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검사를 다 했는데, 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심각하게 당뇨, 그러니까 거의 소아당뇨에 근접한 정도의 당 수치가 높았고요. 간 수치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고, 네, 뭐 고도 비만에다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성조숙증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아이가 성장이 최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장주사를 그럼 빠르게 맞추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남은 1년 동안 열심히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맞출 수 없었어요. 당 수치와 간 수치가 너무 좋지 않아서 그 상태에서는 주사를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키가 크지 않지만 작지 않아요. 네, 작지 않은 데다가 저희 큰아이는 쑥쑥 잘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작은 아이가 성조숙증이 왔고 1년밖에 남지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살 좀 찌면 살 찌고 이제 키로 쑥 가고 뭐 약간 이런 옛날 얘기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저 살이 키로 가길 그랬는데 저희 아이한테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아주 무지막지한 다이어트를 해서 간 수치와 당 수치를 싹 내린 다음에 정상으로 내리고, 그때 고생은 말로 못합니다. 네, 아이가 맨날 닭가슴살만 먹었고요. 나가서 1시간, 2시간씩 막 땀 흘리면서 뛰고, 네, 그러면서 같이 살을 뺐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주사를 맞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작년 10월, 11월 정도부터 맞기 시작을 했고요. 성장을 촉진하는 주사예요. 그러니까 왜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성조숙증을 억제하는 주사를 맞고 이렇게 시작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고 이미 성조숙증이 왔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다행히도 저희가 다니고 있던 이제 분당 서울대 병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주사
치료 비용, 그러니까 그 주사 비용 비싼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좀 높은 데는 10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같은 주사인데도. 근데 저는 80만 원 정도에 이제 그 구입을 해서 약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주사기, 그 인슐린 주사 맞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아이 허벅지, 팔뚝 막 이런 데다가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네, 80만 원이 적은 금액 아니에요. 굉장히 저희도 고민했고 부담스러운 금액인데요. 저희가 결심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둘째가 이제 장애 등급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을 받아요.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네, 하다못해 전기세, 뭐 수도세도 조금 혜택을 받고 하이패스, 주차장, 그리고 하다못해 저희 차 구입할 때 네, 취득세 몇백만 원을 할인을 면제를 받았어요. 아이를 통해서 얻게 된 그런 경제적인 이익들을 아이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한테 뭐가 가장 필요하고 절실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럼 키가 클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그 돈이 그 돈이다 생각하고 보통 1년에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럴 각오로 그리고 그럴 각오로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현재 진행형이에요. 감사하게도 맞기 전 치료를 시작하기 전 1년 정도는 아이가 한 5cm 정도밖에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성장이 둔화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가 지나고 이제 그 주사를 맞기 시작을 하자 눈에 띄게 최소 1cm, 많을 때는 1.5, 2cm 정도도 한 달에 이렇게 쑥쑥 크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지금 10개월이 되어 가는데 10cm 이상 자라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작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아이는 성장판이 닫힐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 피치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키가 아직 160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상 키가 처음에 165cm가 나왔어요. 남자 아이인데도. 그래서 너무 절망했었고, 그래서 계속 또 그 식이 조절하면서 운동하면서 일찍 자고 주사 맞고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스트레스 안 주고 네. 그러면서 어쨌든 아이 키가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이제 이거 맞을 때는 아이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찍 자야 되고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식단 조절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노력들이 키를 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좀 협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어리지 않고 지금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비싼 비용을 들여서 아이도 희생을 감내하고 저희도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저희 아이는 이제 9시 반 정도, 늦어도 10시에는 불을 끄고 자는 거. 왜냐? 키를 크고 싶으니까. 형이 크기 때문에 형처럼 크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커요, 저희 아이는. 그래서 다행히도 그렇게 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주사를 맞고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에 협조를 하고, 물론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이 더위에도 1시간씩 나가서 뛰어야 되는데 저희 부부가 노력하는 건 그건 둘째 치고, 그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치면 아이 스스로도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형도 일찍 자야 되는 날에는 같이 일찍 잠들어주고, 또 아이가 잘 때 몰래 뭘 먹거나 우리끼리 재밌게 놀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하면서 어쨌든 우리 아이 둘째가 이제 키가 최대한 많이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감사하게도 최근에 이제 검사를 했을 때는 저희 아이가 그 1년 남았던 그게 연장되지는 않는데 1년이 많이 줄어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1년 남았다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절대적인 시간에서의 1년이 아니고요. 아이가 성조숙증 그 증상이 옅어질수록 그 1년이 그대로 계속 1년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0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1년이 최대한 우리 아이에게는 천천히 가도록 만드는 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1년 남은 그 성장의 기간이 실제로는 절대적인 시간으로는 2년이나 3년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제 성장이 멈추지 않을 때까지 이런 모든 노력들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 네, 그래서 주사를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주사를 그만 맞추고 싶다가도 주사를 그만 맞는다는 건 성장이 멈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너무 슬플 것 같기도 하다가, 네, 마음처럼 어떤 달에는 가면 0.5cm도 안 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너무 속상하죠. 또 어떨 땐 가면 2cm 훌쩍 켜 있기도 하고.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2달, 3달 텀을 가지고 가고, 가기 전에는 피 검사를 미리 이제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피검사 있어요. 앞두고 아주 급하게 급 다이어트 중입니다. 또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점검을 받고 수고했다, 잘했다, 관리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병원 가는 날을 앞두고는 그래도 열심히 좀 조절을 하는 편이고, 그 덕분에 네, 아이가 키는 10cm 이상 컸는데 1년 동안 몸무게는 그래도 잘 유지되거나 좀 빠지거나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래도 우리 아이가 처음에 예상했던 165cm는 아니고 그냥 부모 마음에는요 한 170 정도, 그래도 175라도 막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네, 쉽지는 않습니다.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네, 요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저는 제가 해봤더니 너무 좋아요, 무조건 하세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주변에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 안 계셔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정보가 없어서 답답한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분들은 너무 막연히 불안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조숙증이라는 건 뼈나이와 호르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판별하는 거니까 네, 흔히 이제 동네 병원에서 뼈나이 이렇게 손 찍어서 뼈나이로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한 가지만으로는 정확한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네, 혹시 너무 걱정되시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뭐 아이를 위해서 적금을 든다, 혹은 아이 학원 안 보내고 키 크게 해주겠다 막 이런 마음이라면 네, 저희는 이제 저희 아이가 영수학원을 안 다니니까 그 돈이다 생각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주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아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해주고 싶다라는 부모의 마음이고요. 네, 뭐 아이의 성조숙증이 온 게 누구의 탓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제가 또 앞으로 저희 아이가 성장이 멈추고 이제 주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그때 또 한번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고생 많으세요. 우리 매생이 클럽 친구들과 함께 오늘도 힘찬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운동, 저는 강제적인 운동을 하잖아요. 저희 둘째 덕분에. 네, 엄마 운동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